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목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날씨가 정말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라는 소식까지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날씨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짝 추워졌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0.5%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쉽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호재와 악재는 모두 두 개 키워드로 귀결되는 것 같은 요즘 시장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트럼프와 머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발언에 따라서 수혜주가 피해주가 되기도 하고 이 피해주가 수혜주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지금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메말라붙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여전히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도 또 이 트럼프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된 이 제가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여분이 이제 사실 그 벤센트죠, 벤센트. 네. 여분이 이제 그 재정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예산 삭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의 어떤 정부 효율부 수장이 방산 예산을 조금 삭감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릴 것 같지 않고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 같지 않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어제 시장 분위기는 트럼프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제 간밤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멕시코에 25% 추가 관세를 하고 중국에 10% 더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다시 눌러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취지를 좀 잘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멕시코를 경유해가지고 들어오는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압력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취지를 다 무시하고 관세라는 단어가 우선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놀란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이 그래도 조금 어제 상승률 대비해서는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사실 자사주 매입 이후에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월평균선도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임원에 대해서 해임 통보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지금 재편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영 상태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다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구도 자체, 산업 구도 자체가 좋은 삼성 입장에서 조금 더 좋게 앞으로는 좀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 때는 좀 그래도 옆자리로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0일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옆자리로 가는 그림이 나오고 내년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시장의 유동성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산타랠리보다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이 연말에 보면은 이제 소비 지표들이 좋아요. 소비 지표들이 좋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 수의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분명히 저는 시장에서 경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있었던 그 통계인데 뭐냐면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던 해에 그 전 분기에 뭐 재정 지출을 과하게 늘릴 경우에는 대선이 있었던 그 분기가 지나가는 시점부터 항상 이제 한 번도 예외 없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럼 연말이 지나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은 4분기 때는 산타랠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오히려 이게 반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트럼프 리스크는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상황에서 정말 보호무역 정책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산 절감도 지금 계속해서 그 눈에 띄고 있고요. 정부 효율부 수장 이제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숙제가 세이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미국의 정권 교체를 만들어버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러스트벨트 지역에 민심이 돌아선 이유는 결국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 정권이 해소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그냥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협상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의 시장은 좀 좋아질 거다. 근데 4분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려운 4분기 안에서도 분명히 잘 종목만 선정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제가 방송 말미에 또 언박싱 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놀랐던 이유, 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인데요. 이런 관세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 협상 테이블에서만 사용될 뿐, 이 보호무역주의로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 그리고 이런 입장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걱정,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어려운 4분기 잘 이겨내시라고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3빌리언입니다. 매수가 5,410원이시고요. 비중은 25% 정도 들고 계십니다. 상장할 때 매수를 했고요. 오늘 수익권인데 목표가가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3빌리언의 오늘 종가는 55,720원이었고요. 30%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요즘 신규 상장 종목들 사실 이게 잘 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까요? 예,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른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가 만약에 잘 가는 시장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신규 상장주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동사가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코트라 해외 자사회 사업 지원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그런 내용 때문에 상한가를 가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규 상장주는 조금 이제 그 포인트나 어떤 그 중심을 좀 잡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기준점을 잡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흘러왔었던 역사라든지 그런 매물대를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읽어내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상장 첫날 거래됐었던 그 캔들 그리고 공모가를 잘 봐야 되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고요. 지금 이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고 당시에 보면은 기관 투자자 쪽에서 들어왔었던 자금을 보면 청약받은 비중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때도 제가 이제 그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했었을 때 공모가 이상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지금 빗나간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공모에 참여했었던 이 물량이 100억이라는 물량이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보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기관들이 이
첫날에 매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장 첫날이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간의 시가 부근을 뚫고서 상한가를 올려왔다라는 것은 여기 4,500원에 대한 이 등락률을 보이면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장 첫날의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상한가를 갈 정도로 좋은 개별 모멘텀이 등장을 해줬어요. 개별 모멘텀이 등장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 어떤 시장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한 재료도 등장을 해줬고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한 상한가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전고점, 상장 첫날 고점인 6,300원을 저는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봐도 7,000원으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상장 첫날에 이런 대량 물량을 다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크게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7,000원, 2차 목표가를 8,000원까지 보고 대응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도 공모가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공모가에서 공모에 참여했었던 물량을 상장 첫날에 다 던졌고 다시 한번 공모가 근처에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모가 4,5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가격을 깨게 됐을 때는 추세 우하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4,500원, 1차 목표가 7,000원, 2차 목표가 8,000원 이렇게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빌리언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 한 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 문의입니다.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1,300원 확인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8월 5일에 5,740원 찍어주고 반등 나와줬는데 박스권에서 그래도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1월 20일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출범 전까지 이 해당 테마, 자율주행 테마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관련 종목들을 다 유심히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교통부의 최우선순위로 자율주행 관련된 그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가 사실 굉장히 센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앉혀진 일론 머스크, 당연히 테슬라에 유리한 형태의 그런 어떤 스탠스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 테슬라라는 이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은 이제 전기차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지금 배터리팩 쪽에서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전기차 쪽에서 매출이 높지만 캐시우드가 이야기하듯이 사실 길게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FSD 쪽에서 매출의 전체 80에서 90%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게 조금 완화가 되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위치에 또 이제 지위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에서 더 나아가서 로봇 테마주들까지 굉장히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뭐 로봇 쪽이 어떤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쪽들인데 대형 모멘텀이 저는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테슬라 관련 이슈를 좀 잘 우리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잘 팔로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스권 저점 구간이잖아요. 저점 구간이니까 당연히 매수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박스권 하단부 아래에 있는 이 라운드 피겨 10,000원 지점이 깨지면은 조금 추세가 좀 많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10,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승이 나온다면은 4월 달에 이제 가장 크게 올랐었던 15,000원 구간 라운드 비교원 지점까지 1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려보고 이후에 나오는 재료 상황을 보고 나서 추가 목표가를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0원까지 만약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분석을 한번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자 목표가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 15,000원이 도달됐을 시에 다시 재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질문이 참 무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왔는데 매수가가 2,250원이시고요. 비중 25% 정도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이드로 리튬 3,515원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 우하향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네. 주셨는데 네. 매수 단가는 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네요. 예, 2,250원이라서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셔도 사실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뭐가 있냐면 하이드로 리튬 전웅 그 대표이사가 네. 지분이 기존에 0.55%였거든요. 근데 5.10%로 지분을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자 이제 대표이사가 결국에 이제 사실 내 회사가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장 직관적으로 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의 오너, 대주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왔잖아요. 하이드로 리튬이. 그래서 이게 저점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근데 업종으로 봤을 때 리튬 테마주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저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락룸이 그래도 우리가 막 몇 개월 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48톤에 대한 2차 출하에 대한 소식까지도 전해지면서 이달에만 거의 96톤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해당 기업에 조금 공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는 좋은데 아마 이제 리튬주들이 추세 자체를 뒤집어 올라가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이게 갈색으로 저항선에 한번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반등은 해주는데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기 굉장히 편합니다. 이 저항선이 지금 아마 떨어지는 지점, 만약에 하루 이틀 내 바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3,9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조금 잡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 단기 추세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3,000원이 깨지면 또 이제 5일선, 11선이 같이 이탈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되면 또 11선도 같이 올라오고 21선도 같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까지 같이 깨는 3,000원 라운드 피겨 지점을 이탈 시 정리 가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이제 수익으로 나올 수 네. 있거든요. 비중도 크게 잘 실어 놓고 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이렇게 제가 제시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의 1차 목표가는 3,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아이센스입니다. 18,83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을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센스 19,890원 확인되고 있고요. 수익권이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월 9일 날 14,520원의 저점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19,000원대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오늘 자체 흐름은 좋았는데 네. 추가 상장한다라는 내용들이 그 장 마감 후에 네. 보도가 되면서 지금 장 외로는 많이 빠졌거든요. 시간 외로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가 구간을 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혈당 측정기 관련된 모멘텀이 우선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쪽 또 의료기기 쪽이 아직은 조금 자신감 있게 조금 치고 나가는 것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때 바이오 쪽이 좀 강세의 흐름을 좀 잡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조금 금리 잘 봐야 되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국채 금리가 4.2%대 현재 있는 상황에서 10년물 기준으로 4.0%대로 가기보다는 4.5%대 위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 쪽은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다. 모멘텀의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조금
약해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좀 오래 홀딩을 하고 가져가기보다는 손실폭이 크지만 않다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를 보면 수익 중이거든요.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간에 마감 기준이 5.7% 정도로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에 빨간 불이시니까 좀 그래도 좀 잘 나오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NF입니다. 매수가 12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2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LNF 107,20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은 4% 하락을 했는데 LNF라는 종목 사실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대로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LNF를 가지고 테슬라 관련 종목 아니냐 결국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LG에너지 솔루션에 원통형 배터리를 주문을 넣었습니다. 12월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LNF도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직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가 강할 때 왜 못 따라가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그 모멘텀을 기대를 하는 것은 이제 전기차 쪽은 조금 이제 희석이 된 것 같아요. 전기차보다는 사실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으로 좀 관심을 더 상관관계를 조금 짙게 가져가는 것 같고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은 조금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소재주들, 2차 전지 소재주들이라든지 장비주들이라든지 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한 내년 하반기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조금 시장이 기대하는 실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LNF가 에코프로 그룹주들 대비 많이 못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거기 기저에는 사실 고객사 다변화를 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1년을 거치면서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장이 왔었을 때는 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도 좀 크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2만 5천 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나오션입니다. 2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정도 들고 계시는데 매도문입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3만 6천 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나오션 지금 수익권으로 나와도 될까요? 한 더 갈 수 있을까요? 하나오션은? 저는 지금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저점에서 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조선주가 아마 이제 그 정상회담 회동이 잡히게 되면은 조선주에 대한 협력을 먼저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크게 저는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1선이 노란선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21선 깨질 때 정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그래서 21선이 이탈했었을 때 정리 가격으로 보시고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라운드 비교 지점인 42,000원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놓치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탐정,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는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지만 오늘은 살짝 좀 미지근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예, 오늘도 잘 발견을 했습니다. 어쨌든 똑똑한 돈은 계속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항상 옥석은 있기 마련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어떤 기법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거래 대금까지 지금 굉장히 말라붙어 있다 보니까 시장의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에서 조금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략 이야기를 드릴 때 지금은 주도주 장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미국에서 칩스법에 대한 폐지 그리고 IRA 법안에 대한 폐지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렇고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도 연속해서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와 좀 역상관 쪽에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쪽이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 쪽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부분은 그래도 저는 명확하게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잘 추려본다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전문가님이 굉장히 시장을 트렌디한 기법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다라는 전략이신데요.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 이 발언에 따라서 이 수혜주가 피해주가 되기도 하고 피해주가 수혜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딱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뭐 재건이라든가 뭐 드론 이런 쪽은 잘 가지만 그동안 수혜를 굉장히 많이 봤던 방산 쪽이 전반적으로 우르르 무너졌어요. 방산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미국에서 방위비를 삭감한다라는 네. 내용 때문에 시적으로 빠졌는데 이거 조금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기회다. 예, 네. 왜냐면은 내년이 되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그 당선인이 물론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길게 밀고 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조금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내러티브가 저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접견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방산 무기 관련된 수입이 굉장히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컨센서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트럼프 집권 당시, 집권 기간이 4년 동안에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좀 매수를 해보면 괜찮은 업종이 아닐까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혹시 오늘 언박싱 종목이 방산주 쪽일까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뉴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별을 하는 쪽이 이제 이 자율주행 쪽,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쪽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안에 있는 종목을 오늘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를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예. 로봇 쪽인가 봐요. 맞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 네. 예. 근데 사실 그런 쪽에서 똑똑한 돈들이 들어오는 정황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더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어제는 자율주행 그리고 오늘은 언박싱 종목으로 로봇주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나올지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리고 지표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봐야 될 것도 많아서 사실 미국 장보다는 우리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잡는 법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주포의 자금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스마트 머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포의 자금을 포착을 한다라는 말은 그게 똑똑한 돈이 들어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똑똑한 돈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주포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밑에서 매집을 했었을 때 들어오는 자금을 저는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이름부터가 굉장히 똑똑한 기법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적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배워볼게요. 예,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이 포착되게끔 제가 이 알고리즘 신호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가 정말로 모든 매집의 물량들을 잘 잡아내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면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추세가 돌아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요 모델로 간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도 확인을 시켜드리겠지만 그처럼 이 스마트머니 기법의 그런 컨셉 특징은 재료보다 빠른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실제로 이 기법을 통해서 오랜 시간 제가 증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매 포인트 제가 바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 포인트의 본격 설명을 앞두고 저는 이제 오늘도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좋은 기법이 무엇이냐? 좋은 기법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어야 됩니다. 이 수익성 당연한 것이죠. 다만 승률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10번 중에 7번 이길 때 뭐 플러스 3%로 이기다가 3번 질 때 마이너스 15%로 지면은 그 좋은 수익성 가진 기법이라 볼 수 없거든요.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반반이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봤을 때 수익폭, 이 수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즉 손익비가 좋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방송을 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률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손익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익성 요소를 이 기법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매매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법을 우리가 장중에 보고 그 기법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매수에 참여를 할 텐데, 요 사용을 하는 방법, 요 로직 자체가 복잡해 버리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 빈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간단해야 되는데 스마트머니 기법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요 한 페이지에 딱 정리가 됩니다. 한 번씩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스마트머니 신호, 요거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잠시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 신호가 일봉 차트에서 포착이 되면은요, 이 날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제가 이 신호가 포착되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매집의 시작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규정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착 당일 이 하루 만에, 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다 매집을 못 하겠죠. 추가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호가 포착되면 언제 매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 당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점 매수 방법이라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라가는 경우나 위에서 놀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신호 포착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이것도 너무 어렵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번째 방법만 기억을 꼭 하시면 됩니다. 포착일 이전보다 정말로 이 신호 포착일 이후에 정말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럼 그냥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보류를 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다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크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100% 기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절 추세선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추세선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신다면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시 종목은 태성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또 이제 다른 예시 종목을 좀 들고 다양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만큼 스마트머니 신호를 이용한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태성은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 동박을 설비했다라는 뉴스가 올해 5월 29일에 등장하면서 10배가 올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큰 뉴스냐? 중국의 세계 최대 배터리 셀 업체 어디죠? CATL이죠. CATL의 의뢰를 직접 받아가지고 직접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결정을 했어요. 일본의 대형 배터리 회사인 파나소닉과도 이제 의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뉴스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5월 29일에 등장을 했어요. 스마트머니 컨셉상 이 내용들을 주포들이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된다가 전제가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미 우리는 CATL이 개발 의뢰를 하고 동사가 그것을 의뢰를 받아서 복합동박 설비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시가 되고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건데, 이미 의뢰를 받은 순간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포는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하진 않고요.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포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등장을 해줬냐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확대를 해주시면은요, 그 가운데 하얀색 네모 박스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5월 29일 저때 재료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5월 29일 정확히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한 달 전에 포착을 해줬습니다. 자, 포착일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의 거래량 보세요. 녹색 기둥 표시 이전의 거래량이 없죠. 이 후에 바로 늘어납니다.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포착일부터 재료 발생일 이전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해당 재료를 알고 있는 주포들이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계속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랬을 때는 텐베거 수익이 달성됐다라는 거, 1000% 이상 시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텐베거를 먹는 기법, 저점에서 이런 대형 뉴스가 뜨기 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뭐냐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거예요. 요 신청 주시는 분들에게 그냥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그냥 PDF 파일 받아가셔서 등록하시고 직접 검증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릴 테니까 검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주식 명언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터 린치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끈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식을 잘 못하셔도 인내심과 끈기만 있으시다면 저희가 바로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기법은 굉장히 손익비가 좋고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는 기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다 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딱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기법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조금 더 간단한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싶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말고 QR코드 타고 공부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 더 이 종목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잡아서 보여드렸잖아요, 실력을. 오늘은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도 2종목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종목의 AS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29일 SK가스고요. 매수가는 19만 4,800원, 1차 목표가 21만 원이었는데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7.8%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 이 종목의 전략을 받았을 때 지금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하셨고요. 2차 목표가 23만 원까지 주셨습니다.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니까 20만 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오늘은 4.8% 상승하면서 20만 9,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AS 받아보고요. 그리고 10월 23일 네이처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1,400원. 이 종목은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3차 목표가 25,000원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수익률은 무려 1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이번 달에서 전문가님의 종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종목입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전반
전반적으로 조정 중이긴 한데 네이처셀도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수익을 여전히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이처셀 4차 목표가 그때 3만 원까지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선 제가 하나씩 한번 그럼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SK가스입니다.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거의 매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머니 신호에 포착이 되면 10%, 20%, 그러니까 제가 제시드리는 타이트한 그 1차 목표가만 도달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40, 50% 그리고 많게는 100% 네이처셀이 증명이 또 드렸죠.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SK가스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모멘텀이 연말까지 남아있다라고 제가 대놓고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당이 굉장히 조금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이런 배당주들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추가 매수 지금도 현재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도 동일한 의견 드립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한 달 정도는 더 모멘텀으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목표가 23,000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23,000원이요? 예. 23만 원이겠죠? 23만 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네. 23만 원은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신호 포착일 이전의 흐름과 이후의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전에는 계속 하락 행보를 하다가 포착이 나오고 나서부터 급반등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보통 주가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이거 스마트 머니를 정말로 이 신호가 잘 잡아내고 있다는 거를 여러 종목들을 통해서 제가 좀 증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내용 한 번씩 더 보도록 할게요. 신사업에 대한 이익 성장 기대감까지 같이 받고 있어요. 단순히 밸류 기업뿐만 아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고 배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세 전환에 초입 구간에 나는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잡고 싶다 하신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신호를 받아가시면은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종목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고요. 정말 이제 단기간 아니죠.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을 이제 갓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10월 23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어요.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인데 10월 23일 이 신호가 포착된 날 제가 공략주를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쭉쭉쭉 치고 올라가더니 100% 넘는 시세가 달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멘텀의 시작점을 이 신호가 잘 잡아내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추세가 그전에는 그냥 옆자리로만 가다가 거래량이 들어오지도 않다가 신호가 터지면서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는 지양합니다. 아직. 지양하고요. 다만 보유자 관점에서 아직 정리할 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을 깨지 않았어요. 손절 추세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다음 목표 주가로 제시드렸었던 3만 원 의견 유지하도록 하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트 스템이 이제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로 지정이 됐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어요. 개별 모멘텀이 지속된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여드리고 증명드렸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아무리 보여드려봤자 좋은 거 체감하시려면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해 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었고 지금 AS 두 종목을 드렸는데요. SK가스는 배당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한 달 정도 조금 더 봐도 된다. 이에 따라 23만 원 목표가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는 지양입니다.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4차 3만 원까지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추세선 아직까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네이처셀 지금 보니까 10월 23일에 주셨잖아요. 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수익률이 거의 120%에 육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 달 만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면 되는 건가요? 스마트 머니 기법보다 조금 더 심화된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용한 단타 기법을 이용을 하신다면 네. 사실 네이처셀도 요 기법에 사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스피드 머니 기법입니다. 스피드 머니 기법으로 그럼 네이처셀 같은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제가 어제도 사실 이 스피드 머니 기법의 리뷰 이제 그 예시 종목으로 네이처셀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기법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중장기에 적합하지만 이 기법을 배우셔야 스피드 머니 기법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적용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단타 매매의 정석, 바로 이 스피드 머니 기법 바로 배워볼게요. 예, 사실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지만 가장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스마트 머니가 똑똑한 눈이 들어오는 게 가장 기준이 되거든요. 요 신호가 들어와야 됩니다. 신호가 들어오면 매집 기간은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주포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올릴지 아니면은 한 달, 두 달을 매집을 하고 올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스피드 머니 기법은 시작이 되고 매집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 자리, 직전의 자리, 급소 지점을 잡는 기법이 스피드 머니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 종목 통해서 한번 바로 빠르게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는 종목은 일진전기고요. 요 아래 보시면은 요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인 건 알겠는데 요 상단에 있는 하늘색 추세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스피드 머니 저항선이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3월 4일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집이 나오다가 저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은 돌파 지점으로부터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파 지점이 매수 급소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3월 13일에 이 급소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단 2주, 3주 안에 60% 시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처셀도 굉장히 유사하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증명드렸습니다. IT센이고요.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최근에 들어오고 그리고 스피드 머니 저항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 돌파를 하고 조금 기간이 지나다가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목표가 도달을 해준 종목입니다. 27% 시세가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신호 들어오고 돌파일 이후에 110% 시세가 나왔어요. 네이처셀 같이 110%대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스마트 머니 종목 내에서도 찾고 싶다면 이 저항선까지 등록을 하셔야겠죠. 제가 그냥 다 보내드립니다. 신청 주시면은 PDF 파일로 제가 상세하게 작성드린 거 보내드릴 테니까 시청자님들께서 하실 일은 신청하시고 보시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위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위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보이시죠?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기법들 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공부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아까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살짝 힌트 좀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지개를 찾아냈습니다. 무지개요? 예. 그리고 아까 로봇 종목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여의도를 보니까 여의도에 우박이 오기도 했지만 우박이 내리고 나서 무지개가 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무지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 꿈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종목이 우리 계좌에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드디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나 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떴는지 들어볼게요. 예,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큰 기업입니다. 삼성 로보틱스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9위 안에 있는 종목이에요. 되게 대형주죠. 사실 대형주라서 크게 못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스마트 머니 신호 뜨고 나서 400%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내용 설명 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지분율을 14.71%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라고 지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했을 때 이 동사를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예고를 했던 만큼 가장 유력한 분야가 당연히 로봇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경영권을 또 재편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조기 자회사 편입 방안을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가장 큰 재료라고 봐요. 제가 지겹도록 계속 갖고 나오는 이 기사 내용이거든요. 발췌한 내용인데 현재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미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이 되고 적극적으로 지금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종목 상담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규제 완화는 테슬라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 봐요. 여기서도 과도한 규제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FSD 칩,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장 큰데 이게 왜 로봇주랑 상관이 있냐면 이 FSD가 자율주행에서 입증만 되면 로봇 사업에는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해야 되지만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검증이 완료가 된다면 이 휴머노이드의 이 FSD 칩을 그대로 갖다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로봇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찍은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짙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그 뇌로 로봇이죠. 그 뉴럴링크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서만 임상이 진행되다가 캐나다에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줬습니다. 타국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뉴럴링크 관련해서도 로봇 테마주들이 조금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동안 쭉 내려오다가 추세 우하향을 하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11월 7일에 뜨게 되고 이때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되게 정석이죠. 추세가 꺾이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봐야 되는데 거래량도 늘어나고 방향도 꺾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주 잘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종목을 받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종목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레시피 제가 계속해서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잖아요. 이 기법을 꼭 잘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은 종목, 오늘은 로봇 관련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라는 정말 큰 재료도 있습니다. 과연 레인보우라는 이름처럼 우리 계좌에 큰 수익을, 큰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동안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 바로 반도체 종목들의 부진이었는데요. 다만 희망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미약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이라든지 기타 법인도 계속해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분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루가 빠르게 시장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전력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